대법원이 육체 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 즉 가동 연한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30년 만에 달라진 거라서요. 앞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가동연한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했는데 가동연한과 제가 보니까 또 이제 그 노인 연령 이런 게 또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구분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가동연한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람을 상대로 가동연한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인격, 모독적이고 인간에 대한 폄하 아닐까 싶어요. 예. 이 사실 독일법이나 영미법에서 오퍼레이팅 피리어드 또는 워킹 피리어드로 나온 것을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주 황당한 상황이 생겼는데 사실은 사람의 가동연한이 아니라 얼마만큼 일할 수 있냐. 노동 가능 시간이 몇 살까지냐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었다든지 또는 사고를 당해서 몸을 못 쓰게 돼서 소위 말하는 병신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손해배상 금액을 얼마를 줄 것이냐. 그것을 자기 직업의 특성 곱하기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연한. 소위 이 법에서 말하는 가동연한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변호사 또는 교수 다 직업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이라는 것은 그런 직업이 없는 사람, 최악의 경우에는 육체노동을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때 그 아무런 직업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동안은 60세까지 줬는데 요거는 이제 65세로 올려준다. 이것이 오늘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니까 가동연한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노동정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해석하면 노동정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정년이라는 것은 우리 고용법상에 고용법상에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느냐. 기업체에서 고령자 고용에 관한 법에서 60세 부터 정년 퇴직을 시킬 수가 있어요. 60세 이하로 계약한 것은 무효고 최소한 60세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노동 정년이기 때문에 법을 용어를 조금 분명히 할 필요는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노동할 수 있는 연한이나 노동 정년이나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법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60세에 정년 퇴직한다는 것은 구체로 정년 퇴직 연령이죠. 조금 비슷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 다르다는 점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해외에서는 혹시 그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정하고 그렇습니다. 있나요? 이게 영미법이나 뭐 대륙법 같은 거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해외에서도 이제 그 손해배상의 근거 기준으로 이렇게 그 판례에 의해서 특히 영미법에서 대부분 판례죠. 판례에 의해서 연도를 소위 말하는 가동연한을 결정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60세로 가동연한을 해놓은 나라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72세까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가동연한을 72세로 보는데 한국 사람은 그래도 12년이나 짧게 보고 있단 말이죠. 사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나이 들어서도 더 많이 일하지 않습니까? 독일이나 영국 사람보다 우리가 가동연한이 적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60에서 이제 65세로 옮겼는데 그래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65세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군요. 오늘은 그 이 대법 판결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전망을 또 저희가 해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당장 이제 드는 생각이 어떤 뭐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 혹시 뭐 연금을 더 늦게 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여러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변화입니다. 이게 30년 전 정확하게 우리 88 올림픽 직후에 1989년에 55세에서 60세로 올렸거든요. 물론 이 법에서 얘기하는 판례에서 얘기하는 육체 노동의 가동연한을 5년을 더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연동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것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라든지 또는 정년퇴직 연령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은데 오늘 판례에서도 보듯이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국민연금 지금 고갈 위기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62세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점점 좀 올려서 65세로 지금 늘려놨거든요. 이거 더 늘리자.
70세부터 받도록 하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예. 또 노인의 나이도 현재 지금 지하철 공짜로 탈 수 있는 노인의 나이가 우리 지금 노인복지법상에 65세로 돼 있습니다. 예. 요거를 70세 또는 75세로 옮기자는 그런 논의가 있어 왔는데 네. 오늘의 오늘의 대부분 판례가 거기에 어떤 기름을 부어줄 수 있다. 힘을 좀 실어주는 그렇습니다. 결과가 났겠네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 연령이 달라지게 되면 기업의 고용 환경, 특히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 금액, 예. 각종 경제적 어떤 그 가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나온 판례에 따르면 그 직업별로도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예. 이 가동 연한이라는 게 좀 달라서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그 차별 같아 보이기도 해서 그 저희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변호사, 소설가, 택시 운전사 이렇게 쭉 저희가 이제 그 보여드렸습니다만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에는 뭐 40세고 막 이렇습니다. 약간 뭐 차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큰 차별이죠. 네네. 사실은 다방 종업원 같은 경우에 35세로 가동 연한이 35세밖에 안 된다. 그렇게도 명시돼 있습니까? 예, 접대업을 하면 이제 올해 다방에 근무할 수 없다. 예. 프로야구 40세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저런 가이드라인도 정해놓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망 사고를 당하거나 소위 손발이 마비가 돼서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나는 앞으로 몇십 년 일할 사람이니까 돈을 많이 내라. 네네네. 또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따라 사회적 분쟁이 생길까 법원으로서는 나이에 따른 기준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프로야구 선수가 지금 나이 40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세까지만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프로야구 선수들은 야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높지 않습니까? 그 높은 비율을 40세까지 쳐주고 41살부터 65세까지는 노동, 육체 노동 비율로 또 돈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까지는 다 해줘요, 누구든지. 그렇지만 요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 이제 기준점이 기존의 프로야구 선수로서 얼마를 평균적으로 버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뭐 그런 점도 저희가 좀 한번 짚어보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이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 요거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65세에서 70세로 만약에 노인 연령을 이것도 상향 조정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에 큰 변화가 올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뭐 당장에 지하철 무료 티켓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차에서 양보하는 대상이 현재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돼 있는데 그 노인이 몇 살부터냐는 규정이 노인복지법이란 법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법을 만든 지가 30년이 지났어요. 당시 노인 기준을 65세로 정할 때 당시 노인들의 기대 수명이 66세였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노인 인구도 사실 노인 인구를 좀 높여달라 얘기는 대한노인회에서 주장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노인 연령을 높이게 되면 그동안에는 지금까지는 65세만 되면 노인 대접을 받고 그 어디 가더라도 양보를 받고 했었는데 왜 우리 때부터 우리 혜택이 줄어드느냐. 특히 심각한 것이 그 노인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기간이 가장 중요한 게 수급기간입니다. 그것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진다 했을 경우에 또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대부분 판결로서 국민연금 개혁할 때도 수급 연령을 뒤로 늦추는 어떤 대사회적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당시에 그 어떤 수명을 66세로 놓고 가동 연한을 그러니까 노인 연령을 65세로 잡았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요즘 시대로 비교하자면 사실 잘 맞지 않는 기준이네요. 왜냐하면 요즘 뭐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인생은 80부터라도 얘기가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굳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65세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 그 법도 노인 학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65세 이상을 처벌하면 노인을 학대하는 거다 해서 이제 좀 더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사회에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악용이 됐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뭐 계속 이제 노인 연령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국민연금 수급 기간이 뭐 늦어진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이제 노인 연령을 70세로 만약에 좀 상향 조정한다면 긍정적인 효과 같은 건 사회적으로 뭐 없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게 되면 우선
이 노인 65세만 되면 주위에서 대접받는 것은 고사하고 예. 노인이니까 그냥 나가세요. 예, 예. 물러나세요. 예. 라는 그런 문화. 근데 지금 사실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 사회적 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예. 그렇게 되면 정년 퇴직 나이가 지금 60인데 이것도 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직장에서 더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지금 정년 퇴직도 우리 60세인데 일본 65세, 다른 나라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이 나이에 대해서 전면적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심지어 통계도 2011년부터 8년 동안 65세 이상 취업자가 지금 보시는 대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실제 이 통계들을 반영한 판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러 가지 또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